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 인연장 김경훈입니다. 최근 아시아올림픽에서 메달 6개가 걸릴 정도로 e스포츠가 일본 스포츠처럼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e스포츠 현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학이 국제 e스포츠 진흥원의 이사장이자 한국게임물유통협회 회장을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폭설이 왔는데 정말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국제 e스포츠 진흥원과 한국게임물유통협회 그리고 세종 이주식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간략히 설립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4월에 중국의 요청에 의해서 세종 이주식회사는 목적 법인으로 e스포츠 활성화 교류 부분에 대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국제 e스포츠 진흥원은 2019년 1월 15일 중국 23개 성에서 e스포츠 협회 회장단들이 한국을 입성함으로써 연수를 저희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제 e스포츠 진흥원이 설립이 되었고, 사단법인 한국게임물유통협회 회장은 제가 작년 8월에 1999년도에 문체부에서 최초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 법인을 저희한테 맡겨주셔서 맡게 됐습니다. 네, 이사장님. 지난 인터뷰 때 생활 스포츠와 국민 스포츠화 해야 한다고 말씀마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외국과 종주국인 우리나라 현황부터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중국과 한국, 저는 한국 대표로서 중국 정부 측에서 만들어진 e스포츠를 국민 스포츠, 생활 스포츠로 발표하기 위해서 11월 15일 2019년 충칭시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다른 나라에는 이미 생활 스포츠, 국민 스포츠로 e스포츠를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현재 국제 e스포츠 진흥원이 중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 반응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에 반해 종주국은 우리나라 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 국제 e스포츠 진흥원은 중국의 기타 단체로서 최초로 중국의 e스포츠로 생활 스포츠로 알려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저희 국제 e스포츠 진흥원을 태동하자마자 교류를 하게 된 이유는 중국의 요청에 의해서 중국에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협회라고 e스포츠 그 관리를 하는 통신관계의 업체 부분이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협회입니다. 거기와 우리 한국하고 종주국이라서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의 생활 스포츠, 국민 스포츠를 가고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타 단체를 설립해서 교류를 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은 국제 e스포츠 진흥원은 생활 스포츠, 국민 스포츠로의 터전을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가고 있는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현재 1억 명이 참가하는 빅 이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1억 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지금 게임 중독으로 우리 시니어들이 많은 부분을 지금 인식이 좀 덜 되고 있어서 홍보 차원에서 전 세계 1억 명 참가하는 대회를 하는 게임은 e스포츠하고는 약간의 조금 틀린 AR 시스템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로 돼 있어서 사단법인 게임물유통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국제 e스포츠 진흥원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12월에 아마추어 한중 결승전을 치르셨죠? 네. 네. 근데 타이틀이 CK2C인데 이 타이틀을 언제부터 시작했고 어떤 규모로 하셨나요? 예, 작년 2019년 10월에 우리 한국에서 CK2C 타이틀을 들고 인천시에서
인천 테크노의 지원으로 해서 1회로 64강전을 했습니다. 아마추어 대회로 e스포츠 64강전 한국 결승전을 하였고 2019년 12월에 충칭시에서 128강전 결승전을 하였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해서 단체전을 한중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는 한중 비대면 CK2C 워크래프트 3 2020 해서 개인전으로서 중국이 제일 선호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프로 선수로서 대회를 할 때 중국에 성화봉송을 했습니다. 워크래프트 3 2020 대회를 해서 저희들 그래서 1등을 한 선수가 엊그제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부분이 우승했던 부분이 그래서 워크래프트 3 부분을 택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 정부와 혹은 뭐 규모가 있는 중국이 있는 그룹과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화이자 대학에서 뭐 한글로 e스포츠 학과를 운영도 하고 계신데 어떤 것들을 현재 추진 중이시고 진행 중입니까? 저희 2016년 4월부터 진행해서 2017년 3월 20일에 사드 때 한국어과가 중국에서 다소 없어질 무렵에 그 학교도 사드 때 한국어과 없어지면서 e스포츠 학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능대학으로서 저희 세종이 주식회사하고 중국하고 합동으로 지금 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과는. 그래서 작년에 9월 15일 날 2019년 9월 15일 날 첫 졸업생이 나왔고요. 한국어로 가르쳤다는 게 저희 나라 종주국으로서 대단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보람을 느끼셨겠어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도 소개가 가능할까요? 베트남에 우리나라 인재개발원이 가가 있습니다. 베트남 부분하고 MOU 체결을 했고 베트남 부분에도 한국 베트남배해서 생활체육 국민 스포츠로 그 부분을 대회를 가지는 타이틀을 만들기로 했고요. 아카데미를 시작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제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e스포츠 진행자와 관리자, 그리고 심판 등 양성 부분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주국인 한국으로 연수를 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중국을 진출할 때 처음에는 중국 그 문화부와 교류를 해서 e스포츠 학과 교육화를 해서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거는 마무리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등급화 자격시험 e스포츠의 자격증에 선수, 아나운서, 해설, 코치, 감독, 심판 심지어는 국제 심판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미비한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20여 종의 표준화에 저희들이 세종이 주식회사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한국에도 지금 아시안 게임의 본 종목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고 전국 체전에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냥 끝으로 그러면은 포부하고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포부하고 바라는 것보다 이거 우리나라가 종주국이기 때문에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을 받으려고 우리나라로 많이 전 세계가 옵니다. e스포츠도 역시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라서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호텔이나 오피스텔에서 지금 연습을 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생활 스포츠, 국민 스포츠는 앞으로 어떤 사항이 생긴다고 예상이 되는가 하면 우리 시골에 가면 옛날 다방들이 있습니다. 커피 마시는 다방들이 이제는 e스포츠 PC 문화방으로 바뀔 걸로 저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그 사막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있는데도 고비 사막에서 생활 스포츠로 선인들의
요청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시골에 동면 이런 데도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들 모임 아니면 어른들이 컴퓨터로 가지고 블록 쌓기 한다든지 커피도 마시면서 그게 마을의 문화의 장이 되는 이런 생활 스포츠에 제가 조금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산업으로도 연결이 되고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게임이 그 게임만이 아닌 거군요. 네, 게임하고 e스포츠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혼자서 몰입해서 하는 거지만은 e스포츠 자체는 시작과 시간과 그다음에 경쟁과 협력 1인이 하는 것도 1대1 하는 것도 있고 5대5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협동심도 길러주고 심신이 완전히 깨끗하고 단련이 안 돼 있으면 우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종족으로서 20여년간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뒤지기 시작한데 로봇을 가지고 축구를 해도 이것도 e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보면은 그 폐교들이 많잖아요. 그 네. 폐교를 활용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이건 비밀인데. 다른 게 아니고, 새 폐교가 우리나라에 3,000여 개가 지금 있습니다. 축구, 야구 같은 경우에는 큰 운동장이 있고 이렇게 필요하지만은, 이거는 컴퓨터하고, 이게 PC 부분하고 휴대폰, 모바일 게임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있으면 되니까 아주 좋고 그 옆에 또 뭐 여유 커피숍, 카페 이런 게 사람이 모여들면 동네에서 그걸 e스포츠 관으로든가 아카데미 관으로 운영하면 동네 사람들의 잔치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커피숍도 생길 거고 음식점도 생길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폐교 부분을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좀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다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은 그 일자리 창출도 아주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로 말하면 이거는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왜 이거를 빌 게이츠가 현재 가고 있는 산업의 그 부보다 더 하지 않을까. 100년을 먹고 살아도 없어지지 않는 이 부분이 e스포츠의 생활체육화인데 교육자도 필요하고 선수도 필요하고 구경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코디네이트하는 옷을 코스프레도 있으니까 옷을 만드는 사람도 각자 다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이 e스포츠 대회를 개장하게 되면 어떤 대회를 하면 그 축하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엔터테인먼트가 따릅니다. 내일은 저희들 그 로봇 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K-팝 회사, K-팝 사단법인 대한학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손잡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이게 수많은 문화와 스포츠와 콘텐츠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복합 미디어 센터처럼 빌딩이 비어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한국게임물유통협회와 세종 이주식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죠. 당연히 가능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옥희 국제 e스포츠진흥원 이사장이자 한국게임물유통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전옥희 이사장님.